이번 시간에는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별히 이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수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 이제 독특한 수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팩토리얼을 활용한 수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변형한 형태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교행되는 수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틀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수열입니다. 기본 수열인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1, 2, 3 이런 순서로 이제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끝날 때 100. 숫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수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100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수열. 네. 수열은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규칙을 이제 찾으면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5, 10, 15, 20, 25 이것도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규칙이 보이시죠? 네, 5씩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방금 저희들이 나열했던 1, 2, 3, 4, 100 중간에 이제 점점점 나오는 것은 생략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규칙에 따라서 지금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거가 어떤 일정한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죠. 그 차이가 똑같다. 두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숫자 간의 그 비율이 똑같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패턴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수열들에 대해서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누산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1부터 100까지의 숫자는 각각의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의 항이 만들어진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등차 수열이고요.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똑같은데 그 공통되게 똑같다고 해서 걔를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가 1이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도 1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1이고 그래서 모든 그 차이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공차라고 하고 1이다 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항은 보통 우리가 초항이라고 그러죠. 1이고 마지막 항은 100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진행되는 수열의 항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 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반복에 관한 순서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음영이 된 박스가 실제 이제 반복할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그게 이제 반복하는 일반적인 틀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n은 1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반복한 다음에 n을 증가시키죠. n은 n 플러스 1. 증가시킨 그 값, n 값. 요 지점에 오면 n이 어떤 거냐면요. 현재 반복할 때 처리했던 n보다 1이 더 큰 값이에요. 1이 더 큰 값.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처리할 n이란 뜻이죠. 다음에 처리할 n. 다음에 처리할 n이 100보다 크면 끝내는 거고요. 100보다 크지 않으면 따라서 뭐 99, 100, 100도 100보다 크지 않죠. 100까지 되면 false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반복하는 데까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반복하면서 n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날까요? 100보다 클 때니까 101일 때 끝납니다. 100일.
100일일 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음영된 부분에다가 이제 반복할 작업들을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 처음에 이 반복되는 거에 맨 처음 시작하는 곳에 반복하는 변수의 초기 값을 집어넣습니다. n은 1부터 시작해서 하고요. 요 이제 이렇게 조건 기호 안에 보면 여기 n이 100보다 크냐 이 조건이 나왔죠. 이 조건 기호가 이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표현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n이 100보다 크냐 아니면 크거나 같으냐, 이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헷갈리죠. 그 헷갈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요 조건 기호 안에 수식에서 이 n이 현재 처리한 건지 다음 반복에 처리할 건지를 구분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건가요? 현재 처리할 건가요? 다음에 처리할 건가요? 다음에 처리할 겁니다. 왜냐면 반복이 끝난 다음에 이 박스를 지나서 그 다음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n은 n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다음 항을 준비하고죠. 그래서 다음에 할 거가 100이면 해야 되죠. 100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100보다 크면 끝내고 100보다 크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만약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n이 100이거나 100보다 작으면 이렇게 바꿔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할 n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게 true가 되죠. true이면 요 조건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false란 이야기는 1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 fals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 기호를 어느 쪽이 true냐 false냐, 뭐 작거나 같다를 쓸까 작거나를 쓸까, 뭐 이런 부분들은 룰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 순서도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끝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밑에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그래서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end로 끝나게 되고요. 자, 이 순서도를 가만히 바라보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반복 구조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반복 구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반복 구조가 어디서 되어 있나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판별 기호, 조건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지 말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밑에 거를 한 다음에 true이면 나가고 false이면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죠. 자, 이게 반복 기호입니다. 자, 반복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 수식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n이 100보다 크냐, 크지 않으면, 자, 그럼 100까지는 반복한다는 뜻이고요. 크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할 n에 관한 체크를 하기 때문에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하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반복하는 거죠. 뭘 반복하냐면 수열이 1부터 1, 2, 3, 4, 100까지 만들어질 때 그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둬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요 n 값을 계속 누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sum은 이전의 sum에다가 n 값을 더하는 거죠. 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반복 구조 들어오기 전에 이 sum 값이 초기 값이 있어야 되죠. 초기 값이 여기 있습니다. 맨 처음에 sum은 0부터. 자, 0부터 시작해서 n을 누적하는데 그 n이 1부터 100까지 반복이 되는 구조죠. 자,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변수가 n하고 sum이 사용됐는데 여기 이게 선언기호 써야 되지 않을까? 보통 선언기호 쓰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sum, 다음에 여기 n,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언기호를 써도 되고요. 선언기호에 썼었던 변수가 너무나 명확한 변수면
주로 생략하기도 합니다.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특히 배열 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짜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1부터 100까지의 수열의 합이 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00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출력하죠. 썸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출력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기호. 출력 기호가 입출력 기호인데 여기 이제 출력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심볼마다 이제 넘버링을 하죠. 스타트 엔드를 뺀 나머지에다가 다 넘버링을 합니다. 까만 번호로 1번, 2번, 반복 기호는 어떻게 하나요? 반복의 안에 있는 반복되는 부분에 매깁니다. 3번, 4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조건 체크하는 것도 매겼고요. 출력하는 것도 6번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설명문이 있죠. 이 설명문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내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뭐 설명문이야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또 잘 붙여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버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테이블이죠. 디버깅 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변수들을 썼습니다. 변수 sum 있었고, 그 다음에 n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 기호가 있었죠. 판별을 하는 n이 100보다 크냐. 자, 3개만 나오죠. 왜 3개만 나오냐면 디버깅 표를 만들 때 여기에 그 각각의 열은 변수거나 변수죠. 그 다음에 조건 기호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 n이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마다 이제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시간입니다. 플로우 차트가 순서도가 수행되는 시간이고요. 그 각각의 시간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 1초, 2초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를 쓰죠. 몇 단계인가? 그래서 1단계. 그러니까 단계인데 이게 이제 그 순서도에 까만색 박스가 있는 데에서 단계를 이야기죠. 자, 초기값 sum은 0을 넣었죠. 이게 초기값에서 할당되는 거 1번. 그 다음 초기값 n이 1값이 넣어지는 까만색 2번. 여러분들께 보시면 자, 요거죠.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지운 다음에 다시. 네. 조금 깔끔해졌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여기 1번 요거죠. 1번. 그다음에 2번. 자, 값이 할당되는 거죠. 여기 썸에 까만 번호 1번에서 값이 먼저 처음에 순서도가 시작하면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요 판별식에 따라서 6번으로 가면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3번, 4번, 5번. 다시 반복하면 3번, 4번, 5번. 자, 이게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값이 바뀝니다. 값이. 어떤 값이 바뀌냐면 변수 여기 sum 값이 바뀌기도 하고 n 값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할지 말지 조건 체크 값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sum하고 n은 이거 초기 값은 한 번만 할당되고 그 뒤부터는 할당이 되지 않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둔 다음에 다시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초기 값 1번, 2번이 초기값, sum과 n을 집어넣었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에 들어왔어요. 자, sum은 sum 플러스 n, 그게 3번 문장이죠. 3번 심볼에 의해서 값이 1이 됐고요. 4번, n은 n 플러스 1, 그거에서 앞에 게 n이 1이니까 플러스 1하면 2가 되죠. sum도 sum 플러스 n이니까 sum 플러스 n. 자, 요거하고 요 sum하고 앞 단계에 있는 요 n하고 그래서 이게 sum 플러스 n이죠. 그게 새로운 sum이 되는 거죠. 새로운 sum.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앞에 있는 0하고 1하고 합해지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4번 문장이 아까 n은 n 플러스 1이었죠. 요거 n은 바로 앞 단계 n입니다. 그래서 1, 1의 n을
가지고 또 1을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요 n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5번은 조건 체크죠. n이 100보다 크냐? 요 n은 어떤 값일까요? 지금 가장 최고의 값이에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값이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요거. 2가 100보다 크냐? false죠, false.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 구조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 구조를 반복하니까 또 여기로 가겠죠. 자, 여기로 가서 3번. 3번 문장은 썸은 썸 플러스 n이죠. 가장 최근의 썸이 이거죠, 요거. 요게 들어오고 가장 최근의 n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2.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전의 썸, 그 다음에 새로운 n, 원래 이제 3이라고 써야 되는데 3이라고 안 쓰고 이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썼어요. 앞에 거 1이 그대로 있고 n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n 값이 또 n은 n 플러스 1 되니까 얘보다 플러스 1이 되죠. 3. 다시 조건 체크를 하죠. n이 100보다 크냐? 3이 100보다 크냐? 크지 않죠. false니까 또 반복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sum, 그 다음에 위에 있는 n, 가장 최근 걸 가져오는 거죠. 1 플러스 2, 요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하면 6이지만 6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보여주죠. 1 더하기 2는 위에 거고요. 3은 이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n으로 가죠. n은 n 플러스니까 3을 가지고 또 1을 더하죠. 자, 3을 더해서 1을 더하니까 4가 됐죠. 4가 n보다 크냐? 4가 새로운 n에 대해서 100보다 크냐? 크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죠. 이제 규칙을 찾으셨어요? 자, 배수 반복되겠죠. 3번만.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일일이 100개 칸을 그리자니 귀찮아서 다 점점점점점점점 이제 생략기호를 쓰고요. 어디쯤에 궁금할까? 한 99 정도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99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새로운 썸이겠죠. 새로운 썸. 그러면 요 n 값은 가장 최근의 값은 바로 이 앞에서 99가 왔겠죠.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 여기 4분의 0에서 여기는 100이 되고, 자, 100이 100보다 크냐? 여전히 false죠. 그럼 또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썸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 100 값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00이 하나 증가하면 101. 101이 100보다 크냐? 맞죠?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서 어떤 문장을 수행하나요? 6번 문장을 수행합니다. 썸을 출력하라. 썸을 출력하라 그러니까 어떤 걸 출력하냐면 이걸 출력하죠.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1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100까지. 그래서 그 100 값이 출력되는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곱의 합. 제곱의 합. 그러면 앞에 순서도하고 거의 같겠죠. 1부터 100까지 반복되는 패턴은 똑같고 어디만 바뀌냐면요. 합을 구하는 부분이 바뀝니다. 합을. 그래서 이전에는 합을 구할 때 자, 이런 식이었죠. 썸은 지금의 새로운 썸은 이전의 썸에다가 자연수의 합이었으니까 이렇게 n만 더했죠.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썸은 이전의 썸에다가 n 곱하기 n 바뀌니까 이제 처음에 초기값 썸은 예를 들어서 0. 자, n은 어떻게 되나요? 1부터 시작해서 2, 3, 그래서 100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들어가면 1 곱하기 1. 처음에는 1 곱하기 1. 이게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 곱하기 100까지 각각의 제곱값이 생길 때마다 썸의 누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반복되는 건데 패턴이 바뀌는 여러 수열들을 이 패턴 안에서 바꾸면서 잘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보게 될 다른 수열도 이 기본 틀을 알고 이해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자, 서로 다른 자연수 두 개를 받아들여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합과, 자, 이제 요 표현이 그 사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자연수를 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가정을 이제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자연수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수가 3의 배수일 때 그 3의 배수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죠. 첫 번째 합, 두 번째 합을 구해서 출력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펑션을 하나 줬어요. 여기 mod i3, 자연수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데, 따라서 이게 0이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가 바로 이제 mod i3. 보통 이제 i 뭐 이렇게 나눗셈 연산 있죠? %3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변수를 지정을 해줬어요. n1, n2는 그 두 개의 자연수를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자, 가정을 항상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줬고요. 반복처를 위해서 i라는 걸 하고, 자, 합을 두 개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두 자연수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들의 합. 두 번째는 두 자연수 사이에 존재하는 3의 배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 반복이 나오겠죠. 반복. 어떻게 반복합니까? 자, n1부터 시작해서 n2까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수니까 지금 여기 반복 처리를 할 변수를 i라고 그랬기 때문에 i는 n1부터 시작해서 이게 n2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자연수니까 하나씩 증가하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이 앞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s1, s2. 자, s1은 이전의 값에다가 이 i 값만 계속 누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에 자연수의 수열의 합하고 똑같죠. 대신에 이 s1의 초기값은 요 n1부터 시작해야겠죠. n1부터 초기값은. 자, n1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i 값을 집어넣는 것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s1이 0에서 이제 요 i 값을 누적해도 되고요. s1에다가 여기 n1을 집어넣어서 뭐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3의 배수의 제곱이죠. 그럼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조건에 요 모듈로 연산을 쓰는 거죠. i가 3으로 나눴을 때 떨어지느냐, 떨어지면 그 경우에 s2에다가 그 i의 제곱을 넣도록 되어 있는 거죠. 좀 복잡한데 순서들 한번 보면서 알아볼까요? 자, 순서도입니다. 스타트의 시작에서 엔드로 끝나고 있고요. 자, 가끔씩 저는 이제 순서들을 볼 때 이게 전체 큰 골격을 보지만 얘가 처음에 뭘로 시작하나 끝날 때 뭘로 시작하나 이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끝나는 부분을 먼저 볼까요? 출력기호, 이렇게 종이 찢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종이에 이렇게, 이건 출력기호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란 말을 하지 않아도 얘는 출력합니다. S1하고 S2를 출력하는가? 문제에서 지금 합을 두 개 구하라고 하는데 S1은 두 자연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합, 두 자연수를 포함해서, S2는 그게 3의 배수일 때 제곱의 합,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S1하고 S2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 초기값을 주도록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초기값이 뭘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N1과 N2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입출력 기호, 평행사변형으로 되어 있는 입출력 기호에다가 입력, 그래서 N1과 N2를 썼습니다. 자, 반복 기호를 써야 되는데 아예 그냥 반복 기호 심볼 자체를 썼습니다. 자, i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N1부터 시작해서 N2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하는 거죠. 자, S1은 이런 i의 값을 계속 누적하죠. 그래서 S1은 S1, 기존의 S1에다가 누적값을 넣기 때문에 얘 S1은 초기값이 얼마에 잡혀 있어야 돼요? 네, 0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0이기 때문에 이제 N1부터 누적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S2는 그냥 값을 기존의 S2에다가 뭘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3의 배수일 때만, 그러니까 모두 i3이 0인 경우에만, 이게 true인 경우만 하고요. false인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런 패턴의 흐름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면 뭘 하고, 참이 아니면 이제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우회 통과하는 겁니다. 우회 통과. 3으로 나눠 떨어진 나머지가 있으면 S2의 값을 변형시키죠. 어떻게 변형시키나요?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i 곱하기 i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기호를 쓰지 않을 경우는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건 기호를 써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i는 n1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sum 값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i를 증가시키죠. i는 i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i가 n2라 했을 때 n2보다 만약에 커지면, 자, n2까지는 해야 되죠. 그래서 n2보다 크냐 해서 true면 나가고요. false, 크지 않다, 그러면 n2까지는 반복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 안에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반복 기호를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순서대로 나타내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